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하듯이 친절하고 능력 있는 은행과 또 은행 직원도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함께 다뤄보신다면 더 느끼실 텐데요. 김단비 기자,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래 살다 들어온 한 여성의 이야기죠? 네, 이 여성은 주로 거래하던 은행이 있었습니다. 네. 그 은행에서 주로 거래를 해왔고 자신의 자산을 관리해주던 개인 자산 관리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연 그만두고 나서 이 자산 관리사가 바뀌게 됩니다. 네. 이 바뀐 자산관리사와 악연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자산관리사가 바뀌어도 특별하게 은행에 컴플레인을 걸지 않았나 봐요. 네. 그러면서 이 바뀐 자산관리사와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업무를 이어갔던 게 2015년부터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뭐 은행이나 보험사의 담당 직원이 바뀌는 일은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저 같아도 그렇게 큰 의심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산관리사와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사실 처음 같은 네. 경우에는 되게 이제 관계가 좋았었습니다. 예, 네. 개인 자산관리사와의 관계가 되게 좋았었는데,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씨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생활을 해왔었고, 네. 이 씨의 자녀가 또 이제 학교 생활이 적응하는 데서 있어서도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자산관리사가 어떻게 보면은 싱가포르 금융 캠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기도 했었고, 특히나 또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수천만 원 수익을 내준 적도 그래요? 있을 정도로,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네. 이 씨 입장에서는 자산관리사를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처음에는 잘 지냈나 봅니다. 그러니까 자산관리사가 직접 투자 수익까지 얻어줬으니까 그다음부터는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갔을 것 같아요. 믿을 수밖에 없죠, 뭐. 네. 그래서 이제 그 자산관리사 김 씨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특별한 상품을 찾았다고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말이죠. 그러면서 그 특별한 상품이 미국 국채 채권이다. 근데 이것이 5% 내지 17%의 안정적인 고정수익을 낼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억 8천만 원을 이 고객 이 씨가 결국 투자를 하게 돼요. 네. 믿고서 말이죠. 네. 이것이 이제 2017년 12월인데요. 그때 이제 뭐 상품 소개서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보여주고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이제 이 자산관리사 김 씨가 이 고객의 돈을 빼돌려서 쓰게 되는 그런 사고가 벌어집니다. 그렇군요. 사실 2억 8천만 원이라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닌데 일단 자산관리사의 말만 믿고 투자를 한 거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둘의 관계가 2015년 1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앞에 상품에서는 분명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의 2년 동안 자신의 자산을 부풀려줬죠. 그러니까 믿음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2억이 넘는 큰 돈이지만 투자하면 되겠다 싶은 거겠죠. 그래서 2억 8천만 원을 선뜻 내줍니다. 투자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 상품은 가짜였습니다. 근데 가짜인 줄 모르고 이 자산관리사는 이 여성의 계좌에서 계속 돈을 빼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자신의 개인 계좌에 묻어두고 자신이 원할 때마다 2억 8천만 원, 그러니까 고객의 돈을 마음대로 썼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러면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잖아요. 그걸 하려면 적어도 인출을 하려면 비밀번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비밀번호를 본의 아니게 이 자산관리사가 이 펀드 판매를 하면서 직접 해주겠다. 네. 그 이제 펀드 환매 때문에 비밀번호를 요구를 했고 그걸 알려줘 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 사람은 수시로 이 피해자의 그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쓸 수 있었던 거고요. 비밀번호를 알으니까. 그리고 또 비밀번호를 알아서 또 인출할 때도 또 인출 그 요구서에다가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사인은 아마 본인이 대리로 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필적 감정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네. 철저하게 위조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고요. 지금 이 자산관리사 이런 사건처럼 났던 게 엊그제도 자기 그 소유의 땅이 갑자기 보상을 받으면서 한 15억 정도를 네. 은행에다 맡겼다가 VIP 전담 행원이 네, 저희 흥행했던 다뤘었죠.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사건들이 지금 자꾸 나기 때문에 그렇네요. 우리 스스로도 굉장히 경계하고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비밀번호도 알려줄 정도면 굉장히 신임이 두터웠다는 건데 그간 그러면 정말 의심을 한 번도 그 고객이 하지 않았던 거예요. 글쎄 말입니다. 보통 이제 뭐 속으려고 하면은 개도 안 짖는다고 말이죠. 도둑이 들라고 말이죠. 그거 마찬가지인데 이 고객 이 씨가 자산관리사 김 씨를 굉장히 믿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이 자산관리사 김 씨가 믿도록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속였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했냐면 아까 2억 8천만 원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추가로 채권에 더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9만 5천 달러, 1억 1,300만 원 정도를 또 추가로 받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단체로 49명이 가입을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수시로 이게 수익률이라고 하면서 가짜로 말이죠. 그 수익률이 얼마라고 이렇게 공유를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계약서 같은 건 또 이제 그렇게 단체로 해서 안 쓴다고 그러고 또 수시로 공유를 하고 수익률을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죠. 네. 그야말로 바늘 도둑이 소 도둑된다는 말처럼 이 자산관리사도 점점 범행의 횟수와 그리고 그 금액이 커지기 시작하는데요. 계속해서 이 네. 고객을 속이기 시작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은 일단은 투자한 돈을 그분의 통장에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비밀번호를 알으니까 위조해가지고 슬슬 뺏어 썼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환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3만 달러 정도가 우리 돈으로 한 3,500만 원 정도 된다고 네.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그 환전해달라고 한국 돈을 가져와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입금시키고 이제 달러로 바꿔줘야 되는데 네. 이 사람은 그 3,500만 원 받은 건 본인 주머니에 넣어놓고 네. 기존의 그 피해자의 투자금 명목으로 들어왔던 통장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돈을 인출해가지고 달러로 바꿔주는 어머. 형태. 네. 예, 이런 식으로까지 또 해가지고 3월부터 9월까지 한 3억 7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빼돌린 돈이. 그렇군요. 자신을 믿었던 고객의 수중에서 나오는 돈은 그야말로 다 챙긴 건데 꼬리가 길면 결국 밟히겠죠. 이 은행 관리사, 그러니까 자산 관리사도 결국 덜미를 잡히게 되죠. 네, 이 씨가 어떻게 보면 좀 개인 투자금을 회수를 하려고 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만나려고 이제 연락을 시도를 했었는데요. 네. 그럴 때마다 자산관리사는 어머님이 위중하다. 어. 네, 그런 이제 핑계를 댔었고, 그리고 지점을 떠나서 또 본사로 간다. 네. 이렇게 했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당일날 만나기로는 했었습니다. 만나기로 네. 문자를 이제 보내놓고 그 만나러 가는 시점이었는데 그때 이 씨가 연락을 했더니 이 자산관리사가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은행에 이제 전화를 걸었고 그렇게 걸었더니 이분이 이제 퇴사를 했다라고 이제 말을 듣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 말을 듣게 되니 또 이 씨 입장에서는 또 이제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때 또 이제 가시다가 또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입원 퇴원 후에 이제 다시 은행을 가봤더니 김 씨도 이미 사라진 후였고 본인이 투자했던 그 3억 7천만 원 되는 돈도 이제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네, 얼마나 충격이 크셨을까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은행이 꽤 큰 은행입니다. SC 제일은행이거든요. 네. 그야말로 제1금융권 은행인데 또 사기를 친 기간도 꽤 길거든요. 네. 그동안 은행은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은행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은행은 매일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근데 입출금 내역 안에서 전산상의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은 주로 현금으로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현금으로 거래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우리는 전산만 확인하는데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특히 이 여성이 워낙 신뢰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또 알려줬잖아요. 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돈을 빼갔던 건데 이 과정에서 은행은 모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또 금융감독원도요, 사실 거래 기록이 남지 않으면 이 손실 보상을 은행이 해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무엇보다 누구와도 비밀번호, 설사 은행 직원, 보험회사 직원이라도 통장 비밀번호는 절대 공유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이 논란이 된 게 은행 관계자가 이 고객에게 한 말이 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이제 뭐 고객이 이제 뭐 혼미백산 해가지고 은행을 찾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타박을 오히려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모님 바보냐? 한국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타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야단을 쳤다 오히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은행 측에서도 사실은 고객이 좀 과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이제 타박을 하고 그랬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네. 전화를 하고 그러면 나 전화해가지고 일 못한다 뭐 이렇게 오히려 야단을 치고 나무라고 뭐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하고 눈물을 흘리니까 오히려 이제 그때 가서는 또 제가 안타까워서 화를 내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이렇게 달랬다가 또 뭐 네. 혼내켰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고객을 갖다가 탓으로 돌려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네. 이거는 이제 은행이 직접적인 책임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 책임은 있는 겁니다. 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고객 자산관리사를 둬 가지고 돈을 벌었잖아요. 네. 그럼 자산관리사가 사고를 쳤을 때는 그 책임을 또 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하는 것은 고객을 대하는 자세가 아니죠. 그렇죠. 그야말로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가장 바라는 것은 빨리 이 사기를 친
자산관리사를 잡아서 남은 돈은 없는지 그래서 빨리 이분에게 돌려주고 싶거든요. 그거는 뭐 최선의 방법이겠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안양 동안경찰서에 고수장이 접수돼가지고 수사에 착수했어요. 업무상 횡령이라든지 사문서 위조 등등으로.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이 정작이 자산관리사는 베트남에 체류 중에 있습니다. 베트남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빨리 조사를 해가지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의 신병을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뭐 공조 수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입장이고요. 뭐 이것 때문에 금감원에서도 진상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30년간 외국에 살다가 겨우 한국에 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그야말로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그야말로 고국에게 배신당한 심정이 들 것 같은데 사실 은행이 큰 은행이잖아요. 이렇게 맨날 이런 사고가 있으면 어떻게 돈을 맡길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뭐 말씀하셨다시피 은행에서 이제 타박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경찰과 금감원의 조사 결과를 보고 은행 측에서 보상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뭐 30년 만에 어떻게 보면 한국의 정서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들어왔던 사건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불신만 안고 가는 결과가 돼서 참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어쨌든 아들은 지금 프랑스로 다시 돌아갔다고 하거든요.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나든 본인도 이제 빨리 끝나고 나서 다시 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돈을 맡기더라도 수시로 직접 그 돈이 잘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또 다른 직원에게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비밀번호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